한국이 피파 랭킹 87위 요르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0대2로 대패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3승 3무였던 요르단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경기를 이득당하며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단 한 차례도 성공시키지 못했으며 조현우 선수가 선방을 5번이나 해냈지만 0대2로 패배한 정말 굴욕적인 경기였습니다. 오늘의 경기를 본 중국 네티즌들과 일본 네티즌들도 충격적인 결과에 놀랐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실망감이나 비판을 하는 반응들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감독의 전술적인 부재에 대한 공감 가는 댓글들이 많아서 정리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간절한 큰 힘이 됩니다. 중국 반응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이 한국 축구 황금 세대에게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손흥민은 34세가 되고 황희찬과 김민재 같은 젊은 선수들도 30세가 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런 팀을 제대로 다룰 좋은 감독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된다면 이 팀은 월드컵에서 아시아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린스만은 과르디올라의 전술 배치, 무리뉴의 선수에 대한 신뢰, 리피의 고집 같은 것을 배웠지만 좋은 것은 배우지 못하고 나쁜 것만 금방 배워버린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이 가장 큰 이변을 일으킨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르단 자체가 실력이 있었고 한국과도 비교본 적이 있으며 단지 이라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또한 한국의 주 감독 클린스만과 일본의 모리아스가 모두 별로였습니다. 전적으로 선수 개인의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의 형으로서 플레이오프에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 다 선수 개인의 강력한 활약으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어 이겼습니다. 더군다나 두 상대 팀 모두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다릅니다. 요르단은 실력과 체력, 그리고 투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클린스만이 계속해서 엉터리 작전을 세우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고 역시나 한국팀이 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임될 때가 되었겠죠. 하하, 일본과 한국 모두 감독 때문에 졌네요. 가장 못한 것은 한국팀 감독이었습니다. 완전히 재앙이었죠. 호주가 기회를 잡지 못했더라면 한국은 이미 탈락했을 겁니다. 중후방의 공백이 너무 컸고 감독의 지도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선수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가장 못하는 감독을 선택했네요. 처음에 클린스만을 한국의 주 감독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낸 적도 없고 오랫동안 주 감독으로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벤투가 잘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서아시아 팀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할 거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요르단이나 호주처럼 중앙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면 당신은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항상 측면으로 넘어가서 크로스를 올리고 경기를 느리고 연약하게 리듬 변화 없이 진행합니다. 클린스만은 전술이 전혀 없고 이전 경기에서의 수동적인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선수 교체는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기적을 바랄 수는 없죠. 게다가 당신의 스타 선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클린스만은 분명히 해임될 겁니다. 운이 항상 한국 편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클린스만은 매번 경기에서 뒤처질 때마다 제대로 된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죠. 클린스만은 정말 못했습니다. 전략이 전혀 없었어요. 클린스만과 모리아스는 확실히 아시아에서 최악의 감독들입니다. 명단만 보면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해야 하지만 축구는 단순히 명단의 강함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잘 조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공격 라인이 아주 화려합니다. 일본의 공격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은 감독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클린스만이 해임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팀은 선수 가치가 제일 높았어요. 아시안컵 대이변, 동아시아 3강 중국, 일본, 한국 모두 결승 진출 실패. 전술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아. 경기마다 막 바꾸고 있어. 감독이 정말 못해요. 에이스를 공격 조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속 두 경기 120분 소모전을 치른 한국은 이제 체력이 바닥났어. 한국 자체가 이미 강팀인데 자국의 축구 문화도 나쁘지 않아 왜 굳이 클린스만을 선택했을까?
클린스만의 지도자 경력은 출발이 정점이었고 U 월드컵은 정말 멋졌지만 그 뒤로는 정말 말하기 어려워. 클린스만은 물러나야 해. 탈락전에서 연속 두 경기 동점으로 끝난 것은 팀의 운이 다한 것을 예고하는 거야.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3번은 안 돼. 클린스만의 공격은 전혀 체계가 없고 방어는 구멍이 뚫려 있어. 한국의 많은 유럽파 선수들을 헛되이 하고 있어. 한국 팀은 너무 지쳐 있어. 벌써 2경기를 120분씩 뛰었으니까. 클린스만이 국가대표팀을 이끌면 어떨까? 경기당 내 5골씩은 내줄 거야. 나쁘지 않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다음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을 거야. 클린스만은 반드시 물러나야 해.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90분 내에 이긴 게 딱 한 경기뿐이야. 한국 선수들의 실력을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감독의 수준 문제야. 클린스만은 정말 나이가 들었어. 다시 독일 팀을 맡길 수는 없을 거야. 클린스만의 지도 능력은 항상 별로였어. 한국에도 좋은 감독이 없는 것은 아니야. 최강희, 최용수, 황선홍, 홍명보 다 있잖아. 왜 클린스만을 찾았지? 선수 시절 잘했다고 해서 좋은 감독이라는 보장은 없어. 클린스만은 지도 능력이 전혀 없어. 경기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클린스만이 좋은 선수였지만 좋은 감독은 아니라고 이미 말했어. 성적도 없고 이번 경기는 정말 개판이었어. 해고될 것 같아. 게다가 한국을 오래 이끌면서 우리 중국을 적대시하다니 정신을 못 차렸어. 클린스만이 한국 팀을 망쳤어. 요르단의 전술과 실행력에 비해 클린스만은 너무 못해. 보니까 진짜 감독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클린스만은 요르단 감독 앞에서 완전 초보야. 클린스만이 아니었다면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거야. 클린스만은 전술이 없어. 그냥 스타 선수들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거야. 이런 감독은 필요 없어. 이어서 일본 네티즌들의 공감되는 반응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타 선수 한 명의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이 사라지는 건 정말 아쉬워요. 제가 보기에 한국 선수들은 절대로 요르단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릴 팀이 아닌데 여기 감독은 정말 무능한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 요르단이 피파 랭킹이 더 높아 보일 정도였어요. 한국이 이 감독을 계속 데리고 간다면 한국 축구는 점점 퇴화할 거예요. 클린스만이나 지코처럼 이름값으로 감독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략이란 없어요. 진지하게 감독 일을 하고 싶다면 유럽에서 할 거예요. 큰 돈을 받고 만약 해고된다 해도 어디선가는 기회가 올 거니까요. 감독 유형으로 보면 지코 계열이지만 클린스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지코는 일본 축구와 현 프로팀 감독인 가시마의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클린스만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에도 대충 대하는 태도를 보여요. 감독 일을 절대로 가볍게 봐요. 그런 사람을 고용한 쪽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코는 현역 시절 엄청난 활약을 했던 브라질 선수로 현 일본 프로팀 감독입니다. 한국의 패배는 시원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 일 같지 않아 기분이 나빠요. 중동이나 동남아의 수준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중동의 홈이라는 점도 분명해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감독은 너무 다양한 시도를 하고 매번 다양한 선수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전술 자체가 없고 너무 최고의 선수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걸까요? 한일전 결승을 바랐던 두 나라의 팬들만이 부끄러운 결말이 되었어요. 대회 내내 손흥민의 활용이 아까웠어요. 본인이 원했다고는 하지만 그 포지션에서는 본래의 무서움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도 일본도 위기감을 느낀 대회였어요. 일본과 한국 모두 지휘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만한 결과네요. 한국은 최소한 베스트사라도 남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몇몇 선수도 최악이었지만 한국은 정말 전략이 없어 보였어요. 소위 좀비 축구라고 불린 것도 결국 득점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점한 상태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에 의존했어요. 한국 같은 팀이 오늘 요르단전에서 골키퍼도 시험해보지 못한 건 분명히 감독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감독도 바뀌어야 하지만 한국이 그 부분에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클린스만에게는 전략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유능한 코치가 있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클린스만 밑에 유능한 코치가 붙을 것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한국도 언제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계속했었죠. 모리아스도 클린스만도 감독으로서의 전술적인 교체가 너무 없고요. 결국 일본도 한국도 모든 경기에서 실점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네티즌들과 일본 네티즌들도 아는 이 크나큰 문제를
축구협회에서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4강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는 진심으로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선수 선발과 선수 기량에만 의존한 전술의 악조건에서 이번의 연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습은 진심으로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인들의 반가운 소식을 찾아 함께 공유하며 기뻐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간절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